성현입니다. 제가 지금 켠 거는요, 축구를 위해서 켰습니다. 올해 전북 현대, 제가 K리그의 전북 현대부터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전북 현대는요, 지금 솔직히 올 시즌 대대 변화가 있었죠. 폭발적인 스피드, 득점력을 갖춘 로페스가 상해 상황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팀 내 최대 득점을 올렸던 문선민도 군대로 군복무로 해서 팀을 떠났습니다. 그 상주 선수로 갔죠.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떠나는 측면 공격이 측면에서 날카로움이 좀 둔화된다면은 지금 세대 교체 중인 센터포드 문제까지 돌출된다면 시즌 초반 예상보기 부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전북에 완전 부가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북이 아마 또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작년 전북 솔직히 전북을 볼 때마다 우승도 솔직히 우승도 그 좀 원래 울산현대가 한다 했는데 뭐 작년에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북 팬들한테 저도 전북 팬이지만 전북 팬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전북 팬이지만 전북 그 정윤 이동국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팬이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팬이지만은 솔직한 말로 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은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 그 누구야 전북 그 감독님 전북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그 전북에 있던 감독님 있잖아요. 이분이 나 최강희 감독님. 그래.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 하고 지금의 모라이스 감독님 계실 때 하고 영 틀리다. 그래서 영 틀리고 항상 보면 모라이스 감독님은 조금 쟤는 그래도 전술이 좀 짜여 있고 이런 패턴이 참 많았는데 모라이스 감독님은 전술 자체가 좀 짜여 있는 패턴이 아니고 좀 패턴이 아니라는 걸 조금 텅텅이래 약간씩 비어 있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수원은 반대로 타가트를 지켜냈습니다. 타가트를 지켜냈고 시네스타 등장이 진짜 절실한 팀은 수원이긴 합니다. 타가트 지켜낸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인생 감독이 뭐 홈팬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FA컵 우승 들어올렸고요. 그 어려운 살림살이 결과물에서 냈다는 점이 제일 긍정적이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인생 감독의 타가트 맹활약 새로운 신예를 또 발굴해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소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번에 기대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수원 FC는. 근데 전북은 중원 조합 그리고 공격의 부조화 뭐 극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벨트비크, 조규성 그리고 무릴로 이 선수들이 또 K리그에 적응을 얼마나 하느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김보경 선수 중원 라인도 지금 잡고 있는 김 라인의 활약 여부 그거 따라서 조금 다를 거고요. 김보경이 전북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지만 언급된 모든 선수들이 전북에서 활약하는 첫 시즌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기사는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전북이라는 팀은 요번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북하고 수원이 붙었을 때 전북이 뒤죽박죽 했어요. 수원이 이기면 전북이 있고 전북이 이기면 수원이 이기고 뭐 이런 그 퐁당퐁당을 탔는데 근데 웃긴 거는 4배당을 받았을 때는 전북이 이기고
수원이 4배당 받았을 때는 전북이 이기고 6배당 받았을 때 수원이 이기고 이래 고배당을 진짜 고배당 받았을 때는 수원이 이겼습니다. 그냥 요번에도 모른다는 거죠. 게임은 뭐 지금 또 무관중이다 보니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있으면 뭐 9일날 9일 맞죠? 9일인가? 그날 개막전 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 거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원이 조금 그 뭐 솔직히 스포츠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냉철함이 있어야 되니까 뭐 팬심으로 간다는지 이건 아니고요.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팬심보다는 솔직히 뭐 팬도 팬이지만 팬심보다는 솔직히 수원 쪽으로 저는 수원을 갈 거예요. 이번에 수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서 배당을 하긴 좀 더 해보고요. 그래갖고 수원을 찍을 생각입니다. 전북이 아무리 그 최강의 전북이지만은 전북이 그 생각지도 못한 수원한테 또 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가트를 지켰다. 근데 로페즈를 보냈다. 누가 이길까요? 이 경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저는 수원한테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또 틀리실 수도 있지만은 수원한테 일단은 배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 방송 보면서 내가 나 전북 생각했는데 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북 생각했는데 전북 끌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북 거실 분들은 전북 거시면 됩니다. 맞죠? 저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수원을 가는 거고요. 그게 뭐 제가 프렌도 좋고 뭐 다 가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오너바 조금 해도 되고 하는데 오너바는 신행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울산현대하고 상주상무인데 진짜 울산현대가 요번에 진짜 조현욱 골키퍼 맞죠? 정말 최전방에 비윤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의 하향 요구 이게 제일 컨셉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컨셉이 없으면 그리고 이청용 형님까지 했었죠. 이게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팀이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됐죠.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됐어요. 올해 우승도 가능할 정도. 작년에 우승을 놓친 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현대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상주상무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올 시즌 울산인데 경기력이 많은 축구팬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시즌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실책으로 우승을 놓친 울산은 대구에서 조현우 골비 영입했죠. 이적시장에서 이청용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측면 공격진에 이청용을 더하면 그 김희성 선수한테 항상 어존해야 했던 측면 공격을 이제는 이청용 선수가 옴으로써 측면 공격이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투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원은 언급할 필요 없이 막강하다. 신진호, 윤빛가랑 고명진, 윤두재, 이동경으로 이어진 조합은 K리그 최고 조합입니다. 다만 주니어를 제외하고 확실한 득점 자원이 없죠. 항상 그 득점을 하면은 맨날 주니어밖에 없었어요. 거의 주니어가 많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현준수 활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 또한 측면과 중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이상원
활용도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주전 공격수 이근호 선수도 있는데 전성기 때 이근호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청용 선수도 솔직히 뭐 이래 외국 가도 부상으로서 너무 많은 부상으로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파괴력과 측면에서 왔다 이제 흔들어 줄 수 있는 공격수긴 하지만 부상이 많다 보면은 보통 이래 또 겁을 먹고 막 하깁니다. 선수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또 그 우산인데 와서 잘해주느냐, 진짜 얼마나 잘해주느냐. 참 이번 시즌이 그 정말 이제 만약에 잘해준다면 우승까지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울산은. 그렇지만 이게 또 그 독이 될 수도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 울산현대이지만 김동훈 감독님이 고민거리로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김인성을 제외하면 딱히 절대 측면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고민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수를 믿어야죠. 뭐 믿어야죠. 그죠? 저는 그 울산현대 선수들은 이번 시즌이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전북 현대보다는 울산현대가 우승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상주상무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냐면, 상주상무에도 지금 국가대표 선수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국가대표 오세훈 선수, 그리고 저 공육진의 U20 준우승 주역 오세훈 선수, 진성욱과 송승민 선수 건재하고 있고요. 전북에서 고전했지만 신의 이근호도 언제든지 자신 있는 값을 증명해 볼 수 있다. 이근호 선수도 있고요. 중원에 배치는 김민혁, 문창진, 박용우, 그다음에 전세진, 이찬동. 이름값은 B클럽에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 문선민, 존재감이 굉장히 크죠. 살아나고 있는 그리고 잊혀진 기대주 유승우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비진도 국가대표 권경원이 있고요. 골키파 이창근이 주전으로는 아마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짜임새가 딱, 상무 같은 경우는 그 군인팀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에 딱 짜여진 공격과 수비가 정말 잘 짜여진 짜임새가 있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오후 9일날 이제 이 경기 두 경기가 있고, 김병수 10일날은 오후 4시 30분 강원이네요. 강원은 안방에서 서울을 상대한다.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 제가 이거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요거 좀 활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활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올 시즌에 김병수 실질적인 완성도를 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김병수 감독님은 뛰어난 전술 활용으로 주목받는 지도자다. 김병수 감독님이 어떤 감독인지 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데, 강원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강원 선수들은 잘 몰라요. 강원은 김지현을 비롯해 어린 선수들이 언제든지 잠재력을 폭발시킬 자원이 있다. 또한 강지훈, 김경준 등 백업 공격도 위력적이다. 덧붙여 수비와 중원, 오범석 선수, 임채민 선수, 한국영 선수, 신강훈 선수 경험이 많고 노련한 베테랑이 있고, 수비와 중원에. 그리고 과연 김병수 감독이 올 시즌에 어떤 모습의 팬들을
배가시킬 것인지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네요. 그리고 서울은요, 나 서울 경기 보면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서울 경기는 내가 진짜 서울 경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리그 대표적인 탕하FC 서울. 2년 전 2부 리그 강등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 시즌 돌아온 최용수 감독의 지도 아래 3위로 끝나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따냈다. 하지만 올 시즌 명문 클럽의 기한을 알리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적 시장 최대 기성용을 스스로 차버리고 악수를 뒀고 K리그 축구팬들 공공연히 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올 시즌 뛰는 점은 광년에 아드리아노 기한을 했네요. 한찬희, 송진영, 그 다음 한승규, 김진야 영입했다는 점이, 김진야 선수까지 왔네. 아드리아노 어차피 뭐 옛날 생각하면 아드리아노가 좀 잘 넣었죠. 근데 이제 욕심이 많아서 좀 날린 것도 되게 많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기존 서울의 뼈대가 되는 박주영, 고요한, 주세종, 오스마르 비롯한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박주영은 벌써 34살이랍니다. 페시치, 아드리아노. 근데 이 선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얘네들은 진짜 FC 선수들은 답답해요. 공격력, 수비력 모든 면에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얘 선수들은 진짜 뭐 젊은 피가 없어요. 젊은 피가 없다 보니까 박주영, 페시치, 아드리아노 언제쯤 선수입니까? 솔직히 저는 근데 솔직히 뭐 죄송한 말이지만 뭐 오스마르도 나이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세종 선수가 나이가 많나? 하여튼 근데 이 선수들은 솔직히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FC 서울을 좀 배제한 상태라서 개인적으로 FC 서울 안 좋아합니다. FC 서울 그 팬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팀은 아니에요. 팀은 아닌데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게 하고, 최용수 감독님이 오셨지만은 조금 그래도 이래 팀 자체를 바꾸려면은 좀 이래 생기 있는 그런 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장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생존한 인천, 불행히도 올 시즌 힘겨워 보인다. 대구 주목한 영입. 하지만 조우현의 공백 우려. 그 밖에 올 시즌 이만석 감독 아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 감독이 바뀌었죠. 이만석 감독님이랍니다. 매번 힘겨운 강등 싸움을 벌이면서 극적으로 생존하는 인천도 보면은 답답한 경우가 많죠. 항상. 근데 재밌는 경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인천이. 중원에 마하지를 영입했지만 현실은 무고사, 김호남, 그다음에 송시우 선수. 오전에 송시우 시우타임 뭐 이런거 그런 선수겠네요. 매 감독이 바뀌는 악순환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유상철 감독님 아래서 새로운 희망을 받지만 병환으로 어쩔 수 없이 감독이 물러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올 시즌에도 힘겨루시 있는다. 혹시 이게 변환점이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변환점이 돼서 이기는 경우가 그게 인천이에요. 그래서 올해 인천은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부산을 상대하는 대구, 조현우 골키퍼 이탈, 대신 세징야를 잡을 수 있었고, 세징야 잡았네요. K리그 넘버원 외국인 선수 대한을 영입했다. 세징야하고 대한이 일로 왔고, 근데 대한 선수 나이 많잖아.
U20 주장 황태현을 안산에서 영입했다. 그리고 U23 국가대표 수비수 김재우 수라면서 수비를 담당했고, 얘네들은 아마 대구가요. 올 시즌에 대구는 무승부를 좀 많이 캐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대구는 조금 무승부 기질이 보이는 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저는 조금 움직여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김기농 포항은요, 포항은 완대선 선수가 이탈을 했고 영입된 팔라시우스 오닐의 활약 여부 팔라시우스 형이 오닐을 비롯해 포항이 공격 이끌 선수 K리그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상태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네요. 포항도 최영진이 지난 시즌부터 후기 임대로 영입했지만 중에서 노련하게 공격을 이끌어줄 영역으로 가서 아쉬운 상황. 이진현은 대구를 떠났고 올해 포항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부산 아이파크, 제가 뭐 부산에 살아서 부산 솔직히 이브리그에서 올라왔지만 부산은 요번에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러니까 부산은 강주의 우승 주역인 펠리페 말컨과 같이 득점만 함께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 지난 이브리그 스타가 됐다. 펠리페 말컨보다 유연함이 부족하지만 상태가 유지된다면 강주의 질주는 계속될 수도 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본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경기 내용은 이제 파고 봐야 되겠지만은 전북 선수들 전북하고 제가 이제 수원하고 했을 때는 수원이 제가 이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원 승에 이거 어려운데 저는 아마 이 경기는 뭐 패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역배가 2개가 있다면요, 뭐 9일하고 10일 경기가 있다면 만약 2경기를 뽑는다면은 뭐 수원하고 인천 이렇게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2경기를 9일날 간다 하면은 수원하고 상주 상무 이거는 무승부를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혹시 상주 상무 수원 물론 우산현대가 잘하긴 하지만 약팀한테는 좀 잘 건져내는 팀이 우산현대긴 한데 상주 상무가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 경기는 오바 상주는 오바 정도 볼 수 있겠네요. 2.5 오바 나오면 2.5 오바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2대0보다는 햄무나 아니면 뭐 울산이 이기면 햄무 정도 가면 헨스는 모르겠어요. 그냥 햄무 정도. 그리고 상주 상무가 영임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주 상무 역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천하고 수원을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배당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배당표가 나오면요, 뭐 그 다음날 이 경기 9일날 경기를 찍는다면 상주 상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박스씩이라도 두 개, 저는 2폴더를 가니까 한 박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수원하고 뭐 울산인데 햄무 이렇게 한 박스 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헨승보다는 햄무가
낫지 않을까? 무승부나. 음. 울산이는데 무승부도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은 전북 역배. 만약에 아마 정배가 주어질 거예요. 전북이. 근데 저는 전북 역배를 갈 거고요. 수원으로 한번 가볼 거고, 그다음에 상주 상무 선수들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강원하고 솔직히 서울 하면은 저는 강원을 갈 겁니다. 그까지 오늘 요까지 딱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거 되게 많을 겁니다. 그거 채워지는 거는 그 아빠님, 축구왕 아빠님이나 아니면 용한 토픽님 이렇게 보시면 그 축구에 대한 또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자유투지니까 그냥 그분들 거 잘 이용하셔갖고 또 이렇게 축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분석을 많이 못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가 분석을 하려고 이래 보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 이렇게 좀 이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제가 오늘 말했던 것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수원 삼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는요. 수원 삼성하고 그다음 그 상주 성무 무승부 무승부로 갈게요. 그냥 무승부로 갈게요. 그날 9일날 경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초안픽은 초안픽은 그래요. 울산인데가 아니고 초안픽은 그 수원의 FC 수원승하고 울산현대는 무승부 이렇게 투픽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 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